같은 기명격인데요. 그러니까 세력에 따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종세격입니다. 그러니까 기명하니까 결국은 일간의 이제 인비의 세력이나 이렇게 뿌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고 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관이 있으면 재성이 있으면 재를 따른다 그러니까 종재라고 하고 관이 있으면 종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식상이 있으면 종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팔자가 왕왕 보면 같은 종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잘 보이기 쉽게 잘 볼 수 있게끔 딱딱 입맛에 떨어지게끔 드러나는 그런 팔자들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재성으로도 못 가고 어느 한쪽에 관성으로도 못 가고 식상으로도 못 가고 이럴 경우. 근데 분명히 어때요? 일간이 뭔가 하나를 내가 뚜렷하게 취할 수 있는 역량이나 힘은 없어요. 쫓아가기는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혼잡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세. 그러니까 관을 쫓기도 하고 이렇게 재성을 쫓기도 하고 식상을 쫓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다 식상은 생재하고 재생 관하는데 그렇죠? 요 식상하고 관성하고는 서로 부딪혀요. 부딪혀요. 그러니까 다른 종격보다도 어떻다? 갈등을 상당히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천간지지 이렇게 종세를 이룰 경우, 그러니까 뚜렷하게 어디까지가 돼야 뭐 종세가 되는 거고 이런 게 명확하게 무슨 수치와 계량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간명을 할 때는 이게 뭐 경계를 딱딱 확정해가지고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분명한 거는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죠.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가 없고 관살이나 재성이나 식상으로 이렇게 혼잡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비교적 식상하고 이렇게 재성하고만 돼 있으면 식상 생재를 하니까 에너지가 재성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성하고 관살하고 있으면 재생 관살하니까 관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는 비교적 괜찮은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나 아니면 드물게는 왕왕이 재성이 없어. 예를 들어 재성이 없어요. 없고 일간이 관살하고 식상하고만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전체 팔자의 조합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종아로도 못 가고 종살로도 못 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정격은 아니고 내격은 아니고 외격으로는 갈 것 같은데 종살로도 못 가고 종아로도 못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세 개가 균일하면 좋죠. 균일하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딱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종세라고 칭하고 여기에 따른 관법을 통해서 이렇게 풀이하거나 온도 대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재성이 없고 관살하고 식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종격은 종격 같은데 이걸 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일단 그건 조금 예외적인 경우이고 종격 중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고 이렇게 재관, 식상 이렇게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명칭으로 종세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고 이렇게 있는 거나, 그러니까 이 결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용신법 중에 통관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통관용신. 그러니까 뭔가에 상반되는
세력을 가진 두 에너지가 서로 상충을 하고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상극을 하고 있을 때 그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해가지고 뭔가 틔워주는 역할, 숨구멍 역할을 해주는 거, 그렇죠? 그런 거를 통관용신이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재성이 통관용신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다른 쪽보다는 어때요? 에너지가 분산돼 있어요. 내가 재로 갈 건지 관으로 갈 건지 식상으로 갈 건지. 근데 재의 속성도 있고 관의 속성도 있고 식상의 속성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종재나 이렇게 종살이나 종화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지향하는 바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다양성일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야 되고 초점화시켜야 되고 이럴 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일관성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이렇게 좌고우면한다든지 방향성 설정이 조금 이렇게 좀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경향이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종색격입니다. 근데 종색격도 어찌됐든 종격의 일환이고 그리고 이런 통관운을 잘 만난다라고 하면 또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다 쓰는데 재성운이 가장 좋고 관사론하고 특히 이제 관사론이 올 때는 그러니까 운은 어쨌든 외부에서 변동 요인으로 들어오는 거고 항상 제가 이렇게 팔자는 정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자 안에 있는 인자고 운이라는 거는 밖에서 들어와서 팔자와 반응을 하고 팔자를 자극을 하고 팔자에 내재되어 있는 사인, 경향, 인자를 이렇게 발동시키는,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재성은 관사론이 들어오거나 식상운이 들어오거나 재성이 다 순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관사론이 들어오거나 식상운이 들어오면 관사론, 식상운은 서로 어때요? 서로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부딪힐 수가 있어서 그런 운들은 조금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종색격은 인비가 없고, 그렇죠? 인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종격이 인비가 없죠. 없는데 종색격은 특히나, 그렇죠? 특히나 인성과 비겁이 없이 또 일간에 근이 없는 상태에서 식재관이 여기서 이제 비등한 세력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쨌든 팔자에 드러난 글자들이 식상도 관살도 재성도 물론 놓여져 있는 위치도 이렇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천간구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식상하고 재성하고 같이 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죠? 관살이 있으면 그래도 그중 식상생재하고 재생관하는 이런 흐름을 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좀 순일한 거예요. 근데 식상하고 관성이 서로 연월에 이렇게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붙어 있고 재성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필연적으로 관살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상치되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원국에서 구성되어 있고 놓여져 있는 모습에 따라 가지고도 조금 우열을 가늠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좀 염두로 두시면 되겠고, 식관이 관식이 좀 싸우기 때문에 싸우죠, 당연히. 식상은 이렇게 관사를 견관하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대살하거나 뭐 이러니까 통관하는 재성운이 가장 기나고, 그러니까 식상생재 재생 관사라니까 가장 반갑고, 차순으로 관사론이나 식상운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식상운을 맨 마지막에 놓은 게 안에 이제 원국의 식재관이 있는데 물론 안에서 이렇게 생하는 관계, 통관하는 관계 이런 모습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식상은 재성을 생하기도 하고 관사를 극하기도 하니까 유불리나 희기가 같이 발생하는 거죠. 같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운은
이렇게 재성운이다. 재성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관이 비등한, 거의 그쵸? 우열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비등한 세력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복잡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이 사는 것이 보면 외길 인생이나 한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직업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분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인생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크게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전혀 다른 분야라든지 상반된 영역에서 어떤 그 변화된 그런 삶의 흐름을 거쳐가는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혀 상반되잖아요. 식상을 쓰는 거하고 관성을 쓰는 거하고는 상반되니까 그런 형태들이 종색격에도 있을 수가 있다. 어쨌든 이제 관살 에너지는 리더십이 있고 명예를 지향한다. 이런 경우들은 종관살격 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세력을 쫓기 때문에 특히나 주체성이나 자립성이 좀 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살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그래도 완전히 그 관살에 내가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동화돼 가지고 그걸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신앙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살로 성격되어 있는 명 같은 그런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색격은 그런 종관격하고는 조금 다르죠. 재성도 섞여 있고 재성 섞여 있는 것까지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식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관을 취하려고 했다가 어때요? 관을 또 걷어내려고 했다가 밀어내려고 했다가 그렇죠? 순임성에서는 종살격하고 종관살격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뭐 이런 구조들이 운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뭐 권력 계통에도 있었다가 아니면 그걸 이제 그 비판하고 뭐 이렇게 비평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렇죠? 우리 그 삶에도 보면 그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성, 자립성이 좀 약할 수가 있다. 식재관으로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일처리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종색격도 식재관으로 해서 격의 성격 유형의 한 분야로 명확하게 치지만 좀 어떤 집중도나 순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복잡성이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죠, 그렇죠? 본래는 6월의 간목일간이고 유중, 신금, 봉기가 천간으로 월간으로 직업궁으로 투간이 됐으니까 그냥 정관격이 맞죠, 그렇죠? 정관격이어서 정관격이 이를테면 식신도 보고 재성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성도. 그러니까 정관이 식상을 보는 거, 오화 같은 경우 또 오화니까 식상이라든가 강하잖아요. 식상을 보는 거는 합경 요인인 거예요. 합경 요인인 거고 이 구조는 특히 일간이 지금 진중에 을목하고 진중에 개수하고가 이렇게 일간의 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하게 있는데, 그렇죠? 약하게 있는 게 여기 이제 진유 합이 돼가지고 진유 합이 되면 육친 간의 궁성 간에는 밀착한다 이런 것도 되는데 에너지의 기운상으로는 이게 합이 되면 묶이는 거예요. 묶이면서도 또 뭐가 되면 서로 간의 그 작용력은 유금은 진에 인묘되는 형국인 거고 진중에 을목은 유중에 신금에 이렇게 을신충국을 해가지고 을목이 잘려나가는 형국인 거죠. 뿌리가 되는 뿌리가 이렇게 잘려나가는 그런 형국. 그러니까 요 구조에서 간목의 유일한 뿌리가 진중에 을목에 있는데 유금 때문에 을목이 잘려져 나가가지고 근이 뿌리가 없어지는, 뿌리가 사라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내격으로도 한번 보는 거죠. 양간이니까 그래도 양간이고 갑진일지로 놓여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무인성 사주란 말이에요. 인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중의 개수만 있고 없는데 어쨌든 왕한 식상 에너지를 극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화생토로 돌려가지고 토생금으로 그러니까 정관용 재가 되는 거지. 정관용 재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일간을 전반기로 보고 후반기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후가 다른 거죠. 선후가 선은 재생관하니까 재생관하죠, 그렇죠? 상관생재하고 이게 지지로도 상관경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연결되니까 그 조직력이나 직장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길, 그러니까 이 정관용식에 보면 선길이 되는데 이 인생의 후반생, 종반생, 후반전이 되면 이 식상이 강한 식상 에너지가 견관을 하니까 내 안정적인 직장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국이 돼가지고 후는 흉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선길 후흉. 그러니까 합격에 흔히 말하는 합격 요인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 그래서 이게 격을 한번 정관격으로도 보고, 정관격으로 보고, 또 아니면 진중의 을목이 이렇게 닫혀 있고 뿌리가 잘려 있고 간목이 의지하기가 어려운데 전체 세력을 보니까 신유도 정관도 월주를 점해 가지고 세력이 있고, 그렇죠? 재성도 무호로 나와 있고 오중에 진중 무토에 있어서 세력이 있고, 그렇죠? 세력이 있고 병호도 어때요? 병호도 양인으로 해가지고 세력이 있고, 그냥 딱 보기에도 이렇게 정관하고 재성하고 식상이 세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종살로 따라가기도, 종재로 따라가기도, 종아로 따라가기도, 어느 하나로 따라가기도 딱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세가 아닐까, 종세로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를 종격으로 보면 가장 좋은 운을 재성운으로 쓰고 관성운으로도 쓸 수 있고 식상운도 번잡스럽지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격의 정관격으로 쓴다라고 하면 식상운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운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쭉 순서 입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격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세력이나 전반적으로 놓여져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 분포도를 보고 외격인데 어느 한 세력으로 뚜렷하게 쏠려 있거나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봐서 보면 요런 운들, 그렇죠? 요런 운들, 운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력에 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인비운이 안 좋은 거지. 근데 인비운이 평생에 한 번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천간지지로 안 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지, 그냥 딱 보기에도, 격도 약간 이제 식재관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만, 다 운도 어때요? 일간을 이렇게 돕는 운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운의 어떤 희기를 따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이제 생극으로 보면 요런 운, 요기 15년 운, 그렇죠? 요 15년 운이 가장 좋은 거지.
다른 운들은 이렇게 관성운이 들어오면 상관하고 충돌이 되고 이렇게 식상운이 들어오면 또 상관하고 충돌이 되고 그러니까 원국의 재성이 통관을 시키긴 하지만 외부의 인자에 의해서 안에 이렇게 그 팔자를 좀 갈등화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런 재성운들은 그대로 무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종세라고 하는 것도 종세의 어떤 의미도 하나의 격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게 딱 보니까 여기 딱 이건 그런 것 같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뜻이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이제 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이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관경관의 성향도 있는 거고요. 재생관의 성향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갑신백호의 편재적인 성향도 있는 거고. 외부적일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구조나 틀을 살피는 거거든요. 틀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적인 거는 세부적인 거는 십천간에 내가 일간이 뭘로 놓여져 있느냐, 내 주변 인자가 어떤 글자로 놓여져 있느냐, 그렇죠? 가깝고 멀고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가까이서 보면 나는 내 주변에 상관경관은 놓여 있는 거지. 통관시켜주는 재성은 멀리 있잖아요. 재성이 요 사이에 있었으면 더 좋았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상관하고 관성하고가 떨어져 있고 재성이 사이가 있으면 훨씬 더 이 사람은 더 순조로운 거야. 무가 강 옆에 있고 그렇죠. 연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내격으로 보면 병신합이 이렇게 근합이 되는 거예요. 근합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원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병신이 되어 있으면 더 붙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외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걸 막 그렇게 크게 고려하진 않는데 내격을 본다라고 하면 정관이 식신의 합을 만나가지고 합경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 이제 개수일간이 그렇죠? 개수일간이 이제 월주를 임진을 봐가지고 임진을 봐서 임진도 상당히 세력이 있고 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두 가지로 한번 봐야 돼요. 두 가지로 이런 팔자를 만약에 현실에서 내가 본다라고 하면 즉 적천수라고 하는 적천수 징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천수를 풀이한 책인데 거기에서는 이거를 종색격이라고 이렇게 예시를 했어요. 예시를 했는데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진월인데 그렇죠? 진월인데 술토가 옆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진술충을 하니까 그렇죠? 충을 하니까 진중의 개수에 일간도 뿌리를 내리고 월간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뿌리가 뽑히는 거지 흔들리는 이런 어떤 형국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외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식상으로 가기도 재성으로 가기도 그렇죠? 또 관살로 가기도 어느 한쪽으로 가기도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런 경우도 종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보다는 어떤 이 원국 팔자 내에서 내재하고 있는 갈등 요인이 더하죠. 항상 이 진토가 임수를 위로 놓고 월간이 있어가지고 항상 일간이 여기를 보고 SOS를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운은 행여 똑같죠, 그렇죠? 대운에서는 인비운이 하나도 이런 정도만 있고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운이 좋은데, 운이 좋은데 세운은 항상 신유술 해자축이 6년은 들잖아, 그렇죠? 신유나 중간에 술축은 뺀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년씩은 들잖아, 인비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갈등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국이 그런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세운에도 큰 기복 없이 헤쳐나갈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등락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국의 상황도 유심히 살펴봐야 돼. 그 가늠을 하는 거지. 정도를.
그래서 이 경우도 충분히